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과정 CSTS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송혜란 교수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설계 기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설계 기법은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정적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 명세 기반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에 관련된 예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적 분석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결합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한 변수, 2번 선언 후 사용하지 않은 변수, 3번 선언 후 사용하지 않은 변수, 4번 요구사항과 다른 연산 결과. 해당 문제는 정적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적 분석은 도구의 지원을 받아서 정적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법에 대한 결함, 그리고 프로그램 내의 무한 루프나 실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 문장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 코딩 표준이나 복잡도를 분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료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검출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적 분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연산에 따른 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적 분석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결합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한 변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선언 후 사용하지 않은 함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선언 후 사용하지 않은 변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번 요구사항과 다른 연산의 결과. 정적 분석은 연산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테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연산의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도구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정적 테스트는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는 변수나 선언 후에 사용하지 않은 함수, 변수 등을 식별해내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구조 기반 테스팅의 커버리지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프로그램의 모든 문장을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해야 한다. 2번 프로그램의 모든 분기가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해야 한다. 3번 프로그램의 모든 기본 경로가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해야 한다. 4번 프로그램의 모든 상태를 최소한 한 번씩은 실행해야 한다. 자, 해당 문제는 구조 기반 테스팅의 커버리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조 기반 테스팅의 커버리지는 총 7가지의 커버리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문장 커버리지는 프로그램의 모든 문장을 최소한 한 번씩은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결정 커버리지는 프로그램상에 나타난 모든 결정문의 결과가 참과 거짓이 되는 경우를 최소한 한 번씩 실행합니다. 조건 커버리지는 프로그램의 조건 중 모든 조건이 참이거나 거짓이 되는 경우를 실행하게 됩니다. 결정 조건 커버리지는 전체 조건식의 결과가 참과 거짓을 한 번씩 갖도록 조합하는데 이때 각 개별 조건식도 참과 거짓을 한 번씩 갖도록 조합하게 됩니다.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각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에 무관하게 전체 조건식의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결정이 가질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을 구성하는 개별 조건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논리적인 조합을 고려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로 커버리지는 프로그램의 경로들 중에서 기본 경로를 선정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구조 기반 테스팅의 커버리지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프로그램의 모든 문장을 최소한 한 번씩은 실행해야 한다. 2번 프로그램의 모든 분기가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해야 한다. 3번 프로그램의 모든 기본 경로가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해야 한다. 4번 프로그램의 모든 상태를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해야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문장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 2번은 분기 커버리지, 그리고 3번은 기본 경로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어 흐름도를 이용하여 결정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고자 할 때
테스트 케이스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아래와 같은 제어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어 흐름도를 보고서 결정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고자 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어 흐름도에서 결정 커버리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정 커버리지에 대한 공식을 확인해야 되는데, 결정 커버리지는 테스트 케이스 집합에 의해서 실행된 결정의 결과수를 전체 프로그램 결정의 결과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커버리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어 흐름도에서 결정이 몇 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한 가지, B에서 D로 가는 두 가지, 그리고 B에서 E로 가는 세 가지, 총 결정은 3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의 흐름도를 이용해서 결정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고자 할 때 테스트 케이스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자, 앞에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B에서 넘어가는 첫 번째 결정, 두 번째 결정, 세 번째 결정,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개를, 전체 결정 3개와 실행된 결정 3개를 곱하기 100 했을 때 100%로 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 흐름도를 이용해서 결정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고자 한다면 테스트 케이스는 최소 3개가 필요합니다. 결정의 결과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B에서 C, B에서 D, B에서 E 3개로 있기 때문에 100% 달성하기 위해서 3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결정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입력 조건의 모든 조합에 대한 시스템의 행동을 고려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한다. 2번, 복잡한 논리적 관계를 표현하기에 좋은 기법이다. 3번, 모든 짝의 조합을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4번, 누락된 요구사항이 있는지 검사하는 데 좋은 기법이다. 자, 이 문제는 결정 테이블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정 테이블은 문제를 분석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조건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한 행위를 열거한 표입니다. 결정표를 만들면 가능한 조건 조합 중에 어떤 결과가 누락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조건의 조합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결정표 예시표를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으로 나오게 되는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정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입력 조건의 모든 조합에 대한 시스템의 행동을 고려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한다. 네, 맞습니다. 복잡한 논리적 관계를 표현하기에 좋은 기법입니다. 테이블로 구현되어 있어서 해당 표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3번, 모든 짝의 조합을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짝의 조합을 테스트하는 방식은 결정표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 모든 짝의 조합을 테스트하는 방식은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입력인자 X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제약 조건이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때 개발자가 실수로 X가 3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누락해서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로만 구현하였을 때 다음 중에서 경계 누락 오류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스트 입력 값은 무엇인가? 네, 이 문제는 경계값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결함은 보통의 입력 영역의 경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영역 경계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식이 바로 경계값 분석입니다. 이때 경계 밖의 데이터와 경계 안의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출력을 낼 가능성이 높은 값을 결정해서 경계값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보면 제약 조건은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고 보기에 주어진 9, 10, 30, 31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의 경계 밖에 있는 값은 31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인자 X에 대해서 X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은 제약 조건이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개발자가 실수로 X가 3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누락했습니다. 이때 구현된 조건은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경계 누락 오류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스트 입력 값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번입니다. 그 이유는 31은 원래 주어진 제약 조건인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은 제약 조건 상에서는 경계 밖에 있는 데이터이고 실제로 구현된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제약 조건 상에서는 경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X값으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상위에 있는 식과 하위에 있는 식에 다른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을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했을 경우에 경계 누락의 오류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를 제외한 특수부호가 최소한 1개 이상 5개 이하가 들어가야 합니다. 경계값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비밀번호 검사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테스트 입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해당 문제도 앞에와 같이 경계값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계값 분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통 입력 영역의 경계에서 가장 많은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계 근처에 있는 값들을 활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제약 조건처럼 알파벳과 특수문자는 1개에서 5개 사이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각 보기 중에서 알파벳과 특수문자의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알파벳은 5개, 특수문자는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2번은 알파벳은 없지만 특수문자가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은 알파벳은 3개, 특수문자가 3개가 포함되어 있고 4번은 알파벳으로만 5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를 제외한 특수부호가 최소한 1개 이상 5개 이하가 들어가는 값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경계값 분석 방법을 활용했을 때 테스트 입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정답은 경계에 없는 값인 3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1과 5의 경계에 있는 값들을 테스트해야지만 경계값 분석의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3번처럼 알파벳이 3개, 특수문자가 3개인 경우에는 결함을 검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동등 클래스 분화 기법을 활용해서 선정할 수 있는 최소의 테스트 입력 값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에 보시면 온도가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히터 세기를 강으로 작동시키고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히터의 작동을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동등 분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입력이나 출력 영역을 동등 클래스로 분할해서 각 클래스에서 하나의 값을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로 이용하게 됩니다. 동등 클래스에서 선정된 한 값에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동작한다면 동등 클래스의 나머지 값들도 올바르게 동작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처럼 20도와 25도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의 동등 클래스를 분할해서 활용할 수 있고 보기에서 주어진 값들 중에서 동등 클래스당 하나의 값이 포함된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20도 아래에 있는 동등 클래스에서 하나, 20도와 25도 사이의 동등 클래스 값에서 하나, 25도가 넘는 동등 클래스 값에서 하나, 이렇게 3가지 값을 골랐을 때 가장 적절한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 값은 1번입니다. 구간이 20도 이하, 20에서 25도, 25도 이상이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테스트 입력 값을 하나씩 포함해서 선택되어 있는 답안을 고르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명세 기반 테스트에서 테스트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테스트 기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대상이 상태 의존적인 동작을 가지는 경우에는 시나리오 테스팅과 결정표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문제는
시나리오 테스팅과 결정표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에 대한 공통점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테스팅 중에서 시나리오 테스팅은 요구사항에 기술된 내용대로 각 개별 기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시나리오로 기술해서 순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상태 전이 테스팅은 시스템을 상태 전이도로 모델링한 이후에 이 상태 전이도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상태 전이도는 일련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어떻게 상태가 전이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순차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수단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결정표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분석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조건의 조합에 대해서 취해야 될 행위를 열거한 표로 구성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조건의 조합은 배제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 기반 테스트에서 테스트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테스트 설계 기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대상이 상태 의존적인 동작을 하지는 경우에는 시나리오 테스팅, 결정표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시나리오 테스팅과 상태 전이 테스팅은 상태 의존적인 동작들을 포함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결정표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상태 의존적인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요구사항 분석서, 설계서, 코드, 테스트 관련 문서 등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모든 문서와 산출물이 리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이 문제는 리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뷰는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리뷰 대상은 단순히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요구사항 명세서나 설계 명세서, 테스트 계획서와 같은 문서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리뷰 방법을 초기에 이용하게 되면 결함을 초기에 제거할 수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리뷰의 종류는 크게 관리 리뷰와 기술 리뷰, 인스펙션, 워크스루, 감사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요구사항 분석서, 설계서, 코드, 테스트 관련 문서 등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모든 문서와 산출물이 리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출물은 리뷰의 대상이 되고 초기에 리뷰를 통해서 결함을 제거하는 활동들이 실제 소프트웨어의 결함 제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구조 기반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테스트에 대한 설명인지 기재하시오. 구조 기반 테스트 커버리지 중 테스트 강도가 가장 높으며 기본 조건식에 가능한 논리적인 조합이 적어도 한번 테스트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구조 기반 테스팅의 커버리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조 기반 테스팅의 커버리지는 문장 커버리지와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결정 조건 커버리지,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다중 조건 커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나왔던 문제에서 나온 키워드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조합이 적어도 한 번 테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점, 테스트 강도가 가장 높다는 점, 2가지를 근거로 확인하게 되면 구조 기반 테스팅의 커버리지는 문장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결정 조건 커버리지,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와 다중 조건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테스트 강도가 가장 높고 모든 조건식에 가능한 논리적인 조합이 적어도 한 번 테스트 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식은 앞서 나왔던 부분 중에 다중 조건 커버리지입니다.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결정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을 구성하는 기본 조건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합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테스트 설계 기법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